체질적인 약점만 보여주면 되는데 보약이라고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기보다는 약한 고리를 보여주는 게 급선무거든요. 예. 근데 내가 난치병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방식이 난치병이라고 해서 어떤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고리를 먼저 보강해주고 또 실한 거는 허하게 해주고 허한 것은 보여주고 이런 음양허실의 원리를 적용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데서 안 듣던 사람들 치면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안 되면 이제 한의원으로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거기서도 안 들으면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예. 그런 사람들이 효과를 보면은 그 입소문으로 해서 그 당시에 아연배가 터져가지고 한의원들 다 뭐 문을 닫느니 전부 팔이 날리고 있을 적에도 나는 약탕비 멈춰본 적이 없어요. 환자들 끊임없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보약제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고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예. 여기서 못 고치면 더 못 고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할 적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밤잠 안 자고 연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놔버리면 마지막 끈인데 예. 저 나락으로 떨어져 나갈 것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그 라해증후군을 해가지고 그 5살 먹은 어린아이가 큰 종합병원에 10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돼 있다가 태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예. 근데 그 아빠가 말하자면 택시 운전하는데 새벽이면 일찍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와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그 봄에 약을 지어줬는데 효과를 보고 나서 그 약 먹고 나더니 이제는 식구들 깰까봐 몰래 챙겨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효과를 봤다고 그래서 그런데 한 반년 있다 가을인데 어린아이가 라해증후군 걸렸는데 라해증후군에 대한 건 그 전에 이주호 기자가 그 1급 비밀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라해증후군이 일본에서 그 아스피린 그 부작용으로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역학 조사를 해도 원인을 발견 못했고 원인을 모르니까 답도 해결 못했던 증세예요. 근데 그 아이를 봤을 때 바로 라해증후군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열이 나는 부모들이 아스피린을 쉽게 먹여요. 예. 근데 이게 탈이 나는 거죠. 왜냐? 어린아이가 체기가 겸해져 있다든가 체해가지고 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적에 아스피린 먹여놓으면 애를 잡는 거죠. 열은 내리지만 동시에 의식불명으로 떨어져요. 완전히.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속수무책이죠. 답이 없으니까 원인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11시 반이나 돼가지고선 그 어린아이한테 갔을 때가 나도 치면은 왜 빨리 병원에 안 입원 안 시키고 이러고 있어요 하고 나도 덩달아 그랬지만은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눈물 펑펑 쏟는 거 보니까는 큰 병원에서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보내서 퇴원했다는데 내가 어디로 더 밀어내겠어요. 공이 나한테 왔으면 내가 최선 받아서 넘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구할 적에도. 그냥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이 아이를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손댈 사람이 없구나. 근데 그 당시에 나도 라해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했었어도 임상 경험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상황이 시간을 끌 수 없어요. 언제 숨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열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언제 숨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급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선 밤중에 한약방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선 샷다 문 열고 약 한 첩 치워가지고선 이거 대렴 얘기라고. 내일 2시면 깨어날 테니까 2시에 전화 달라고. 다음날 한약방에 와가지고
일 안 잡히더라고요. 3시간 때도 전화가 안 오니까 그럼 내가 예측이 잘못됐나?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성지도는 가의 전진이라 지성으로 하면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야, 앞일을.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 내가 경험도 없어요. 임상 경험도 없었지만 딱 그 약을 지어주면서 내일 2시면 깨어난다고 장담을 했거든요. 근데 3시가 돼도 전화가 안 오니 어떡겠어요, 내 심정이. 내가 전화를 먼저 걸어봐야지.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놈이 낫더라고. 전화가 오니까 그때서 따르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예. 아니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2시에 깨어났는데 나야 엄마야 이러니까는 엄마 밥 줘 이러더래요. 첫 마디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예요. 열흘 동안 굶었으니까. 예. 그래서 뭐 해줄까 그랬더니 콩나물국에 밥 말아줘 그러더래요. 야. 그래서 콩나물 사다가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 2시에 하라고 그런 거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늦었다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죽음에 닥쳐 있을 때에 이런 환자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이런 어린 아이였지만은 어른들도 숨 넘어가면 심장 정지되는 직전에 이럴 적에는 독한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강심제가 되는 거는 한약에서도 강심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라도 이제 겪다 보니까는 왜 격투기 보면은 아무리 태권도 사범이라도 격투기 나가면은 맹못 쓰는 수가 많잖아요.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쿵후 뭐 대가락 하는 사람들도 와서 깨지고 그러잖아요. 실전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고등교육 받았어도 소용이 없어요. 네. 내가 끊임없이 임상 경험을 쌓고 연구해가지고 고비를 넘고 이런 것이 자기 잠재의식 속에 강력한 구축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자신감은요, 이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